안녕하세요. 24년 절세설계 컨설팅 24년판 내용 쭉 이어갑니다. 임원퇴직금을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임원퇴직금 중에서 임원의 범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교환은 임원의 범위 관련된 법령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등기 여부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강의는 교재 가지고 할 거고요. 네, 우리 교재는 파트 7에 있는 내용이고요. 페이지는 398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 우리가 이제 임원퇴직금 지급은 법인이 지급을 하니까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실무적으로 왜 임원의 범위가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회사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20년 이후는 2배, 20년 이전은 3배 이런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 정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임원에 해당이 하게 되면 배수재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배수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임원이 아니라고 하면 근로자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근속기간이 길다고 하면 퇴직금 차이가 몇 억이 나기 때문에 실제 임원의 범위에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이나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범위를 우리가 알고 실제 회사 임원 구성 현황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실 때 이걸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요, 시행령 40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40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5번에 보면 그 밖에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에서 얘기하는 이사의 구성원이라는 얘기 뭐냐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돼 있고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는 등기를 하게 돼 있죠. 자, 등기한 임원이 이사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등기된 사람이 일단 임원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요. 5번은 1번과 달리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았지만 등기한 임원과 비슷한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면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형식적인 임원과 실질적인 임원 둘 다를 임원의 범위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관련 유권 해석을 보면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판단은 실질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의 실질에 따라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서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등기 미등기에 불구하고 임원에 해당이 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무의 실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법률상 임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파트 1에 따로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조를 해 보십시오. 자, 파트 1에 가면 임원의 범위,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 좀 전에 보신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 상증법, 그리고 상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개별 법률상 임원의 범위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잘못 닫았네요. 잠깐만요. 임원퇴직금 어디 갔냐? 퇴직금 다시 가볼게. 그래서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실질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관련 실무에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형식과 실질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틀어지는 경우가 있죠. 형식은 등기 여부를 따지는 거고, 실질은 이제 실질 어떤 그 직무에 따른 범위에 따른 그걸 판단하는 건데, 그 형식과 실질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형식상은 임원이, 그러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실질 판단해 보면 임원인 경우가 있고, 등기를 했는데 실질은 또 임원이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요거에 따른 향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등기 여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내용 볼게요. 자, 교재는 파트 7이고요. 433페이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실제 이사가 아닌데 등기를 한 경우가 이 퇴직금 지급 의무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장이에요. 뭐 관리부장인데 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사람을 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사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법상 실질 판단해 보면 임원이 아닌 거죠. 이럴 때 임원퇴직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세법상과 상법상을 구분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법상의 임원의 범위는 실질 판단이니까 부장이잖아요. 등기를 그러니까 형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법상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상법상 지급 의무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상이 문제가 아니고 상법으로 가게 되면 임원퇴직금 지급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거 보면 실질적인 이사 감사로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 감사일지라도 자, 상법상 회사의 기관으로서 사회적 실체를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 이사, 그러니까 등기한 정상적인 이사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정관 규정 또는 주청 결의에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상은 실질 판단에서 임원이 아닐지라도 상법의 법리에 따른 임원의 어떤 그런 뭐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임원으로서의 보수 청구권을 갖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등기를 했는데 실질이 임원이 아닌 경우 임원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과 실질이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형식과 실질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실무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할 때 퇴직금 조문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그때 적용 대상, 임원 범위 적용 대상을 적용할 때 규정 정비 작업을 하실 때 회사 임원 현황을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형식과 실질이 틀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먼저 보완하고 이를 고려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에 은퇴 시점에 몇 억이 차이 나는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관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중에 생기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임원 구성 현황을 진단하고 그를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임원의 범위 관련된 내용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